안녕하세요. 흥지의TV의 흥지입니다. 여러분들 치과에 근무하시게 되면 알쏭달쏭한 치과 용어들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곤 하시는데요. 그 중에 보철 용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치과에서 사용되는 보철 용어의 예시를 한번 알아볼까요? 인풋 떠주세요. 본 떠주세요. 프랩할게요. 본 뜰 수 있는 모양으로 치아 다듬을게요. 바통이 어디 있죠? 치과용 삭제기구통이 어디에 있죠? 스톤 푸어링 해주세요. 치과용 석고를 인상체에 부어주세요. 템포러리 크라운 오더 넣어주세요. 기공소에 임시 치아 만들어 달라고 기공 용지 써주세요. 크라운 틸팅이 있네요. 보철물이 잘 안착하지 않고 덜그럭거리는 현상이 있네요. 컨택이 루즈하네요. 보철물과 치아 사이의 간격이 헐겁네요. 컨택이 너무 타이트하네요. 보철물과 치아가 너무 꽉 끼네요. 이런 말들을 참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답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보철 과정 중 많이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크라운입니다. 크라운은 왕관이라는 뜻이죠. 인공 치관이라고 하는데요. 임상에서는 한글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크라운이라고 말합니다. 치과에서는 치아에 왕관을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는요, 크라운이 들어가기 위해 적합한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크라운을 씌우죠. 이 크라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골드 크라운입니다. 이 골드 크라운은 함량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골드 크라운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치아 한 개당 사용되는 치과용 금은 0.5g에서 1.2g 정도이고요. 치과용 금 합금은 순도가 높은 일반 기금속의 금과는 다르게 강도 및 주조 능력 등 물리적 성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금속들을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골드 크라운의 금 함량이 75%, 그리고 구리 함량은 10%, 팔라듐 함량은 3%, 아연 함량은 2%, 이런 식으로 다른 금속을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타입별 분류는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게 분류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우리 치과에서 사용하는 골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타입은 얼마만큼의 골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B타입은 40% 이하, A타입은 약 47%에서 50%, 슈퍼A는 약 55%에서 63%, BT골드는 69%에서 70% 정도 이상을 말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색깔 차이가 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드가 많이 들어갈수록 노란빛을 띠게 되죠. 이번에는 PFM 크라운, 포셀린 퓨즈드 투 메탈 크라운의 줄임말입니다. 금속 관이라고 하죠. 이 금속 위에 도자기를 얹어서 만든 거예요. 금 도제관은 메탈이 골드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지르코니아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그 앞니 쪽에는 PFM 아니면 PFG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속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잇몸 쪽이 좀 이제 검정 색깔 빛으로 비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잇몸이 이렇게 퇴축되면서. 그런데 골드는 사실 그거보다는 좀 덜하니까 PFM보다는 PFG를 선호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르코니아가 나오면서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됐고 또 골드 가격은 또 오르고, 그러니까 PFG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지고 지르코니아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요즘에는 아예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추억의 PFG입니다. 요즘에는 크라운을 설명할 때 지르코니아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PFM을 하시거나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르코니아는 인공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서 기계가 지르코니아 블럭을 깎아요.
앞뒤로 물론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사람이 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치과계의 아주 혁신적인 장비 재료가 되었죠. 안쪽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금니 크라운의 모습입니다. PFM은 금속에다가 이렇게 세라믹을 쌓아서 이제 얹은 두 겹이라고 하면, 지르코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재질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블럭을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질이 똑같아요. 메탈 크라운 같은 경우는 골드 없이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크라운인데요. 사실 이거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 외에는 별로 장점이 없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가는 어린이 치아, 유치에 해주는 크라운 치료입니다. 이 크라운은 그 자리에서 자르고 모양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좀 성형이 쉬운 재료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사용이 되고요. 아무래도 뭐 적합도나 이런 거는 밖에서 본 떠서 만드는 것보다야 떨어지겠지만 그 빈 공간은 좋은 세멘트, 그러니까 접착제로 채워서 어린이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번에는 브릿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브릿지는 다리라는 뜻이죠. 다리는 가운데에서 양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치과에서 브릿지는 치아가 상실되었을 경우 사용되는데요. 양쪽에는 크라운을 씌우고요. 가운데에는 인공으로 치아를 만들어서 치아가 있을 때처럼 복원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 많이 했던 치료 방법입니다. 멀쩡한 양옆에 치아를 깎아야 하게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뼈가 약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럴 때는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면 36번 치아가 없고 양쪽 치아와 연결해서 브릿지 크라운 치료를 하신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치식으로는 가운데에는 는자를 표시하고 양쪽에 치아를 적으면 됩니다. 약어로는 BR을 써서 차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치료는 많이 하진 않지만 임상 진료 중에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앞니처럼 힘을 많이 받지 않는 곳에 사용이 되고요. 양옆의 치아를 모두 깎지 않고 일부분만 깎아서 연결한 약소한 브릿지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치아처럼 보이지만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치아 한쪽 면에 얹어서 부착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아를 좀 덜 깎는다는 장점이 있고 크라운보다는 탈락이 더 많이 되겠죠?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입니다. 어금니 같은 경우에도 간혹 이렇게 치료해서 오시는 경우 있는데요. 양쪽을 보시면 이렇게 날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날개를 양쪽 치아에다가 얹혀서 붙인 이런 크라운을 바로 메릴랜드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캔틸레버 브릿지인데요. 캔틸레버 브릿지 같은 경우는 양쪽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고정되고 한쪽은 고정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양쪽에다 고정을 얻는 것보다는 힘이 좀 덜 받겠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런 캔틸레버 브릿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하시는 분 경우도 있고 아예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따라 원장님에 따라 다릅니다. 보철 과정에서 본을 뜨고 만들어지는 걸 기다리는 동안에 임시 치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임시 치아는 치과에서 템포러리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어떤 데서는 자켓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 템포러리 크라운은 레진으로 만들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서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라미네이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치아 위에 인공 손톱을 붙이듯이 얇은 보철물을 붙이는 거예요. 치아를 약간 삭제하고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무삭제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건 풀네임은 라미네이트 비니어고요. 줄여서 라미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틀니입니다. 틀니는 덴처라고 하고요. 크게 분류하자면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완전 틀니는 컴플리트 덴처라고 하고요. CD라고 적습니다. 어떤 병원은 풀 덴처 FD라고 하기도 합니다. 틀니는 기본적으로
입안에 뺐다 꼈다 하면서 사용하는 보철입니다. 완전 틀니는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하는 틀니를 이야기합니다. 부분 틀니는 Removable Partial Denture라고 해서 RPD라고 부릅니다. 부분적으로 없는 치아를 만들어 놓은 틀니죠. 이 외에 틀니의 종류에는 오버덴처가 있는데요. 한글로는 중첩 틀니라고 합니다. 잇몸 위에 바로 틀니가 얹혀지는 게 아니라 안쪽에 어떤 다른 장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오버해서 얹혀지는 경우 오버덴처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안에 부분적으로 심고 그 위에다가 틀니를 얹혀서 힘을 받게 하는 그런 틀니는 임플란트 오버덴처라고 합니다. 사실 틀니의 종류는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틀니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틀니를 이야기할 때 또 많이 사용되는 개념 몇 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요. 틀니를 잇몸에 얹을 때 지지를 할 수 있게 치아를 감싸는 부분이 있거든요. 틀니 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바로 클래스프라고 합니다. 이 클래스프를 잘 얹히기 위해서 크라운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크라운을 바로 서베이드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서베이가 조사를 말하잖아요. 클래스프가 걸릴 만한 적절한 위치를 찾는 과정을 서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베이드 크라운과 클래스프는 씹는 힘을 받을 때 흔들림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씹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틀니를 치아에 안착시킬 때 여러 가지 장치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부착 장치를 바로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이 틀니를 오래 쓰시다 보면 잇몸 뼈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잇몸이 점점 내려가거나 변형이 되면서 잘 쓰던 틀니도 헐거워지거나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쓰다가 이럴 때가 오면 틀니도 내부 수리를 해줘야 돼요. 이 내부를 비교적 간단하게 채워줘서 수리하는 것을 바로 릴라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의 수리가 아니라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이 교합에 대한 부분도 다시 체크하고 정말 많은 부분을 수리해야 되는 경우는 리베이싱이라고 하는데요. 간단 수리랑 복잡 수리, 그러니까 부분 수리냐 완전 수리냐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진료실 보철 과정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보철 용어도 준비했는데요. 우선 프랩이라는 건 치아를 삭제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프레퍼레이션의 줄임말로 프랩이라고 주로 사용합니다. 이 프랩을 하기 위해서는 삭제 기구 버가 필요한데요. 치과에 가시면 윙 하면서 돌아가는 기계에 달린 삭제날, 이걸 바로 버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면 본을 뜨게 되는데요. 이걸 한국말로는 인상을 뜬다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임프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줄임말로 인프라고 얘기합니다. 인프 뜬다고 얘기를 하면 본 뜬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라운은 한번 완전히 붙이면 접착력이 매우 좋아서 그대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하고자 할 때는 완전히 조각내서 빼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예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접착의 과정을 거쳐서 편안한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수리를 해서 다시 써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건 원장님마다 치료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종 접착으로 그냥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케이스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임시 접착 과정을 바로 템퍼러리 세팅이라고 하는데요. 줄임말로는 템셋 또는 T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트에는 약어로 TS라고 채팅합니다. 크라운에 보면 볼록하고 뭔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크라운을 넣었다 뺄 때 쉽게 빼내기 위해서 장치를 걸어놓은 겁니다. 이 훅은 완전히 부착할 때는 제거를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붙여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이널 세팅을 완전히 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파셋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그냥 파이널 세팅이라고 말을 하고요. 차트에는 FS라고 적습니다. 다음은 리세멘테이션인데요. 리셈이라고도 말해요.
크라운이 떨어져서 왔을 때 다시 부착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마진은 치아의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계선이라 함은 프랩을 하고 나면 크라운이 들어갈 모양이 형성되잖아요. 이 끝에 경계선을 바로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뭐 마지노선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치아 보철이 딱 맞게 제작해서 붙여줘야 좋은 보철물이 되거든요. 이때 이 마진과 그 치아 보철물의 끝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지 정말 잘 맞춰서 왔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마진입니다. 마진. 폰틱은 인공치아를 말하는데요. 어떤 원장님께서는 파닉이라고 부르시기도 하더라고요. 브릿지로 치면 치아 중간에 달린 인공치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악 6번 브릿지를 보시면 폰틱은 몇 개일까요? 네, 바로 4개입니다. 32번부터 42번까지 4개의 인공치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어댑은 보철과 치아가 잘 맞는지 맞춰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적합이란 뜻입니다.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약어로는 어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캡어댑이라고 하는 거는 이중으로 제작되는 보철물 같은 경우에 내부의 그 캡 단계에서 잘 맞는지 맞춰보는 과정인데요. 그 이유는 캡이 잘 맞아야 그 위에다가 세라믹을 얹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데 이 캡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그 세라믹을 얹히는 작업도 상당히 고도의 작업이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은 소용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중간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캡을 맞춰보는 작업을 바로 캡 어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 한 번에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맞춰보시는 원장님도 있기 때문에 치과의 진료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자, 치아의 색은 미백 시나 보철 과정 중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치아의 색깔을 바로 쉐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치아의 색은 아주 다양한데요. 이런 치아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을 바로 쉐이드 가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 밖에도 보철 용어는 상당히 많은데요. 초보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